자,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 할 차례죠. 병화일간하고 정화일간. 자, 먼저 준비된 내용 보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병화일간이 을사년을 만났죠. 자, 연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연운세든 월운세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것은 뭐 소설 같은 얘기나 다름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법을 동원하긴 했는데, 그게 뭐 12운성이라든지 12신살, 뭐 나붐오행은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올해 적응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충파 원진기분, 뭐 이런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일간만이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운세를 얘기해도 사실 그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병화일간을 알아보는데, 자, 병화일간이 을사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로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먼저 천간을 볼까요? 천간을 보면, 자, 병화일간에게 을사년, 을목은 이제 정인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화는 뭐예요? 비견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십성으로만 얘기한다면 뭐 모두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또 신강하고 신약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요. 자, 이걸 물상적인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을목은 화초라고 얘기해요. 화초가 사화유에 있죠. 그러면 가장 화려한 시기에 있는 꽃이죠.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좋은 상생의 만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일간 올해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환경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는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 해드린, 제 채널에 업로드 해드렸죠, 얼마 전에.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 뭐 이 영상을 보시면 을사년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천간 을목운이 오면서 자, 사주에 경금이 있다. 병화일간 사주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을경합, 경금은 합하죠. 합을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산되어 있던 재물을 문서화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산을 분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톡옵션을 받는다든지 하다못해 뭐 인센티브라든지 뭐 보상금, 1호금 뭐 이런 일이라도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사주에 경금 편제가 없다. 그러면 어떨까? 자, 그러면 일단 을목운이 오면서 경금 편제를 끌고 오죠. 그러니까 없는 경금을 끌고 와서 무용적인 편제를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부동산이라든지 사업적인 재물문서를 소유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통해서 문서재산을 만들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병화일간은 올해 좋은 기회가 많은 해가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을목운이 온다 하더라도 사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보면 지금 요런 내가 지금 얘기하다가 정신이 없는데, 요거 일경합에 대한 얘기 했고요. 요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간 지지 다 얘기했고요. 자, 을목,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을목운이 오면서 뭐합니까? 기토를 극하죠. 기토를 극하죠. 그러면 천간에 기토가 있는 사주, 사주에 병화일간 사주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 기토가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좋죠. 기토가 뭐 병화일간에게 상관이라서 안 좋은 건데 이걸 막아주니까 좋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병화일간의 기토는 그 병화의 역할, 태양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흐리게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 건데, 근데 이걸 을목이 오면서 막아주니까 당연히 병화일간에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소진이 덜 할 수 있고, 아니면 좀 더 빛이 나는, 좀 더 빛이 나는 일을 만들어준다라고 보는 거죠. 을목이 와서. 근데 사주에 기토가 없다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떨까? 없다 하더라도 이면에서 활동하는 기토가 있죠. 그게 드러나 있지 않으면 수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드러나기도, 운에서 한 번씩 오면 드러나죠. 근데 이 기토 행포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토가 무형적인 형태로 숨어서 병화를 괴롭히는데 을목이 오면서 기토 작용을 막아버리니까 을목정인이 뭐가 돼요? 귀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준다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에 요 얘기 좀 할게요. 요거. 일주별 운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신년 운세는 복채가 있습니다. 복채. 돈 달랄 수는 없고요. 복채는 좋아요, 구독. 좋아요하고 구독.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이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2025년 매월 월 운세도 꾸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요거 할게요. 다음에 이제 요걸로 넘어가는데, 일주별 운세로 넘어갑니다. 자, 일주는 6개가 있죠. 병인, 병호, 병수, 병신, 병자, 병진,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먼저 병인 일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 일주 나부 모양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병인 일주 나부 모양이 뭐냐면요, 노중화라고 그래요. 노중화. 노중화가 을사년이 뭐냐면 복등화죠. 노중화가 복등화를 만난 거죠. 자, 그러면 병인화가 을사화를 만났죠. 불과 불이 만난 건데, 그러면 당연히 병인일장 입장에서는 추진력이 더 강해지죠. 그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죠. 자, 위에서 얘기했듯이 을목 화초하고 병화태양이 이 둘의 만남, 행복한 상생의 만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병인 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형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를 만나면 이제 인하고 사가 만나면 이 형살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일지가 형살이니까 자신의 건강 문제라든지 배우자 문제로 힘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친구나 동료, 주변 사람들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운세가 상승할 때 생기는 스트레스는 어떤 거냐면 주로 시기 질투를 받는 거죠. 아니면 오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12신살은 병인 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그 계하론을 적용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매사에 자신감이 올라와서 좋죠. 근데 이렇게 이제 자만심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올해는 운세가 상승해서 많은 걸 이룰 수 있는데
서둘러서 손해보는 일도 생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죠. 먼저 상승하는 달은 양력 4월하고 5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10월하고 11월입니다.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바로 이제 병호일주 넘어갈게요. 병호일주. 자, 병호일주 나부 모양이 뭐냐면요. 병호일주 천하수라고 그래요. 천하수. 그 다음에 을사년은 이제 복등화. 자, 천하수하고 복등화 만났죠. 물과 불이 만나서 상가죠. 근데 병호수가 을사화를 극하면서 다루는 거니까 불편하지만 잘 다루면 기회가 되죠. 그래서 병호일주 올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큰 성과가 기다리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호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을사년에 4년을 만나면 일단 이성 문제가 많아진다. 만남과 이별이 자주 일어난다든지 구설수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올해는 미용 수술을 한다든지 문제 있는 곳을 도려낸다든지 뭐 이런 수술운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병호일주 중심으로 이제 그 을사년 12신살을 계하론으로 적용해서 보면은, 자, 금전운은 공돈 생기는 운이다라고 봅니다. 후원금이라든지 보상금, 상속이나 증여 뭐 이런 거, 이런 재물운이 좀 따른다고 보고요. 근데 들어온 만큼 또 나가는 돈도 많으니까 돈 거래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 12월, 그 다음에 26년 1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언제냐면요, 조심해야 되는 달이라고 그러죠. 양력 6월하고 7월입니다. 이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술일주로 볼게요. 병술일주. 병술일주 나부 모양이 옥상토라고 그래요. 옥상토. 옥상토가 복등화를 만났죠. 자, 그러면 화생토. 상생하죠. 자, 그러면 병술일주는 올해 윗사람의 도움이나 문서 관련 일들이 좀 원활하다라고 보는 거고, 학위 취득이라든지 뭐 자격증 취득, 그리고 뭐 입학이라든지 승진, 취직, 이런 일들이 좀 더 수월하게 해소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병술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이제 뭐라고 그러죠? 원진살, 기무살 들어보셨죠? 원진살, 기무살 이런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던 일이 막힌다 그래요. 막힌다. 그래서 중단하는 일도 생기고요. 또 건강 문제도 나오죠. 특히 투자나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운에는 주로 이제 내실 있고 정서적인 일에 매진하는 게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을 잠깐 언급해 드리면, 12신살 관점에서 보면은 주로 이제 그 심리적인 문제로 병원약을 먹는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여행 뭐 이런 걸로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이라든지 종교 철학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죠.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달은,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상승하는 달은 양력 8월, 9월, 하락하는 시기는,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양력 2월, 3월,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로 병신일주로 넘어갈게요. 자, 병신일주 나부 모양이 이제 산두화라 그래요. 산두화. 을사년은
복등화죠. 화를 만났죠. 불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동업자나 주식회사, 공동사업 이런 식으로 함께 힘을 모으는 일이면 더 크게 성과를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병신일주가 지지사녀를 만났는데 그러면 이제 사신형합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신합도 되고 사신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병신일주 특성을 보면 냉정하면서도 여유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속을 좀 챙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속마음 아는 게 쉽지 않죠. 그게 병신일주 매력이라 할 수 있고요. 올해는 병신일주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해가 되죠. 타협하면서 조율하고요. 적당히 균형을 잡으면서 실속적으로 성과를 내죠. 그래서 올해는 매매나 거래, 투자, 그리고 경쟁이나 승부 이런 일을 통해서 성과 냅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볼게요. 12신살 관점에서 보면은 병신일주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사년을 12신살 개화를 종해서 보면은 금전운은 좋죠. 금전은 괜찮고요. 사업자는 매출이 꾸준히 상승해서 수입이 좋은 해가 되고요. 직장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성과 이런 부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재물도 함께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올해는 이전에 막혀있던 일이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매나 투자운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시기. 자, 상승하는 달, 위로 상승하는 시기는 언제냐면 양력으로 8월, 9월이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2월, 3월입니다. 2월, 3월. 이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바로 병자일주로 넘어갈게요. 병자일주. 자, 병자일주 나분오행이 뭐냐면 윤하수라고 합니다. 윤하수. 2024년 을사년 복등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윤하수 복등화. 그러면 수가 화를 만났는데 병자일주 입장에서 을사년이 겉으로 볼 때는 무조건 좋은 해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운은 경쟁이라든지 승부를 통해서 얻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도 있죠. 그래서 특히 올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면 잃는 게 많아지니까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병자일주 지지사년을 만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 4년을 만났으니까 자사, 암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암합 그러면 이제 남몰래 숨겨진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암합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굳이 이걸 크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병자일주가 4년을 만나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버릴 것도 쥐고 가면 그게 화근이 돼서 재물 손실, 특히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12신살 관점에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12신살 관점, 병자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 관점에서 적용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금전운은 투자나 매매는 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사나 이동, 직장 변동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죠. 그래서 출장이나 파견, 지방이나 현장근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를 놓고 얘기하면,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으로 6월, 7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12월 다음에 1월, 26년 1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병진일주 알아볼게요. 병진일주. 자, 병진일주 나부모행이 이제 사중금 그럽니다. 사중금. 그리고 이제 복등화죠. 자, 그러면
전 그냥 사중토구나. 사중토예요, 사중토. 사중토, 을사년은 복등화. 그러면 화생토, 그죠? 을사년 화가 병진일주 토를 이렇게 생해주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려울 때 주변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매매나 계약, 재물 문서도 원활하다라고 보고, 자격증 취득이나 승진, 취업 이런 일도 잘 풀려나간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병진일주가 을사년, 사년을 만나면 이제 이걸 뭐라 사를 만나면 진사, 지망, 천라지망 할 때 지망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망살 그러면 땅의 그물에 갇힌다고 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죠. 뭐 간제수라든지 구설수, 그리고 뭐 건강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올해는 외부 활동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건강 문제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실내에서 사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12신사 관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병진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사를 개화론 관점에서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직장인은 올해 승진운이다라고 봅니다. 상승적인 직장 변동도 가능하고요.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취업운이 열리죠. 그리고 경력직도 재취업이 가능한 해다. 자, 사업자도 올해는 매출이 오른다라고 봐요. 재물운이 좋은 해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찾는 해라고 봐도 됩니다. 자,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 나눠서 얘기 좀 해드릴게요. 먼저 운세가 상승한다. 양력 2월, 3월. 2월, 3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8월하고 9월입니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 하락하는 날. 자,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병화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로 정화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을사년 일간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죠. 자, 이번에는 정화일간이죠. 정화일간이 을사년을 만났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을사년. 자, 연운세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연운세든 월운세든 일간 하나만 가지고 운세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뭐 소설 쓰는 거죠. 소설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법을 동원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12운석, 뭐 12신살, 나부모행은 이번에 처음에 좀 적용을 해보는데, 나부모행이라든지 형충파, 원진기문, 이런 이론들을 총동원해서 일간만이 아니라 일주를 가지고 운세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운세를 얘기를 해도 사실 사주 8글자를 가지고 운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라든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화일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을사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일단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일주별로 구체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보면은, 자, 천간이 어떻게 됐나요? 천간이 편인 그렇게 얘기하고요. 지지는 이제 겁재 이렇게 얘기하죠. 천간, 지지 모두 십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편인, 겁재 그러면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일주별로 일단 얘기하기 전에, 물상적인 관점에서 먼저 좀 더 해보고, 나중에 또 일주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천간 을목의 화초죠. 그쵸? 요거. 지지, 연운에서 오는, 25년 연운에서 오는 천간 을목 화초인데, 이 화초는 병화 태양을 기다리죠. 태양. 근데 이 정화일간이니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편하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에 지지사화는, 천간을 얘기했고요. 지지사화는, 자, 12운성 왕지죠. 요거, 정화일간 입장에서 12운성 왕지죠. 근데 정화복사열이라고 그러는데, 복사열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아니죠. 왕지인데도 불구하고. 정화는 사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지금 복사열을 충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왕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12운석에, 그래서 음간 12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정화일간에게,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떤 역할이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년의 정화일간은 다소 소외된 모습이니까, 내시를 다지면서 준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겠죠. 얼마 전에 제가 업로드해드린 2025년 을사년 운세를 보려면 이것만큼 알아야 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죠. 이 영상을 보시면 2025년 을사년 전반적인 운세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보면, 자, 천간을목이 오면서, 자, 요거, 천간을목이 오면서, 사주에 경금 정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제가, 사주에 경금 정제가 있으면, 경금 정제하고 일단 을경합하죠. 자, 그러면 운에서 오는 을목 편의는, 정화일간에게 좋은 문서가 아니죠. 또 경금도 정화일간에게 정제지만 정화일간이 다루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죠. 근데 을목이 와서 이걸 합거하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사주 원국에 있는 정제가 움직이니까 착각해서 좋은 문서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사기 문서 조심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사주에 경금 정제가 없다. 이러면 어떨까? 없다. 경금 없다. 이것도 일단 을목운이 오면서 경금 정제를 끌고 온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끌고 오기 때문에 무형적인 정제를 움직이게 만들죠.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문서화시키는 일을 기획하게 되는데 이런 일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을목 편의 문서가 동하게 만드는 정제는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 더 요거. 자, 을목운이 오면서 또 기토를 극하죠. 그쵸? 극토를 극하죠. 목극토하죠. 자, 그러면 천간에 기토가 있는 사주 같은 경우는 기토가 작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안 좋죠. 왜? 정화하고 기토는 상생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데 을목 편인운이 오면서 이걸 직접적으로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올해 사업장을 이동한다든지 업종을 바꾸는 일도 생기죠.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 변동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사주에 없다 해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작용력이 약해서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주로 심리적인 갈등 정도로 끝나기도 하지만 주로 뭐냐면 이제 쌓아뒀다가 한 방에 터뜨리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을모군이 온다라는 것은 안 좋은 기운을 가져오니까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 한 말씀 드리고 갈게요. 요거 신년운세. 신년운세, 일주별 운세를 하기 전에 신년운세는 뭐가 있어요? 복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돈 달랄 수는 없고, 복채는 좋아요,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을 하시면 2025년 매월 월운세도 꾸준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바로 이걸로 넘어갈게요. 일주별 운세. 자, 정화일간 일주가 6개가 있죠. 정해, 정묘, 정미, 정사, 정유, 정축 이렇게 6개인데 먼저 정해 일주부터 하겠습니다. 자, 정해일주 나무 모양이 이제 옥상토라고 그래요. 옥상토. 을사년은 복등화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화생토죠. 정해일주가 을사년의 도움을 받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해는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든 채워진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취업운이 열린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진학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일도 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합니다. 다음에 정해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뭐죠? 4년을 만나면 을사년이니까 이 4년을 만나면 사해충 그러죠. 충. 그러면 이제 부부 문제라든지 자신의 건강 문제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리고 이제 거주지를 바꾼다든지 직장 변동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좀 마음이 편치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신살 관점은 이제 정해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이제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정해일주에는 이제 귀인의 도움이 많은 해다고 봅니다. 자신이 중심이 돼서 일을 벌리기보다는 리드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거래처라든지 상급업체 도움이 좀 많은 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직장인은 윗사람의 도움이 좀 많은 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올해 관제수, 구설수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올해 안전사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년 중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가 있고,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상승하는 시기는 이제 양력 7월, 8월이요. 7월, 8월. 이때고요. 이제 하락하는 시기,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를 얘기한다면 양력 3월, 4월 이때 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바로 이제 정묘일주로 넘어갈게요. 정묘일주. 자, 정묘일주 나무 모양이 노중화라고 그럽니다. 노중화. 이거 이제 을사년은 복등화죠. 자, 그러면 불과 불이 만났죠. 정묘화하고 을사화는 같은 화지만 본질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서로 공감대를 갖는 건 좋은데, 가까이서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이질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뭐 호감 있는 사람을 가까이서 만나면, 가까이 볼 때 어떻게 되나요? 좋기도 하지만,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동업자로 함께 일하다가 뭐 갈라서는 그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에 정묘일주가 지지사년을 만났는데, 자, 그러면 연인이나 부부는 올해 주말 부부를 한다든지 장거리 연애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뭐 괜찮다. 오히려 이런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좀 더 보면요. 12신살은 정묘일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이제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먼저 금전운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재물 루트가 생기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거래처가, 새로운 거래처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뭐 이런 거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도 다니지만 부업을 뭐 시작하는 일도 생긴다든지 이런 거죠. 아니면 뭐 투자나 부동산 거래로 수익처가 또 생기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이제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 3월하고 4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9월하고 10월입니다. 이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이제 정미일주 볼게요. 정미일주. 자, 정미일주 나부 모양이 천하수라고 그래요. 천하수. 일사년은 복동하죠. 정미수가 수국화해서 그러면 정미일주가 올해는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겼죠. 하지만 을사화를 보면 거리감이 너무 멀기 때문에 기회는 좋지만 무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칫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준비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미일주가 지지사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올해는 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죠. 가까운 주변에서 동조자를 찾거나 공감대를 찾으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운에는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취미생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기르는 게 좋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12신살. 자, 12신살은 정미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을사년 12신살을 이제 개화론을 중심으로 해서 볼게요. 먼저 재물운은 유산이라든지 상속 이런 거죠. 또 후원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식으로 뭐 고정수익, 외적인 수익이 좀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운은 좋은 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내보낼 때는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요. 애정운을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장거리 연애가 좋죠.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이별운도 생기죠. 애정운이 좋은 해가 아니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에 자,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 11월, 12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는 5월, 6월입니다.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바로 정사일주로 넘어갈게요. 정사일주. 자, 정사일주 나무 모양이 뭐냐면요. 사중토라고 그래요. 사중토. 복등화. 사중토, 복등화. 자, 그러면 정사화가 그러니까 사중토, 정사토, 토가 하도 이렇게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을사화 동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동질감이 많은데 상생하니까
이모저모 주변에서 도움이 많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업운이 열리고요.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승진 뭐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풀어져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정사일주가 지지사년을 만났죠. 그러면 자, 일지사가 움직이니까 평소에 부부 문제가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떻게든 문제를 하려고 하죠. 근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별거나 이혼을 결정하죠. 연희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정사일주 성격 특성이 뭐예요? 자신의 주장이 좀 강한 편이죠.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애는 많은 대화보다 오히려 그냥 지켜보면서 배려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 다음에 12신설 관점에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정사일주 중심으로 이제 14년 12신설의 괴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금전운은 수입과 지출이 많은 해다고 봐요. 특히 이제 살림을 교체한다든지, 여행이라든지, 외식, 자, 이런 게 많아서 지출이 좀 늘어난다고. 근데 재물이 좋으니까 뭐 감당할 수 있고요. 매매나 투자운도 괜찮습니다. 다음 1년 중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과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상승하는 달은 양력 2월, 3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달은 양력 7월, 8월입니다. 이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 을류일주를 볼게요. 자, 을류일주 나무 모양이 산두화죠. 산두화. 그 다음에 복둥화. 자, 산두화, 복둥화. 화가 화를 만났죠. 이 둘의 화는 좀 다르죠. 동질감이 많은 화죠.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주고요. 가속력을 높여주죠. 가속력을. 그래서 친구나 동료, 주변 사람들 덕분에 좀 더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정유일주가 지지 4년을 만나면 이제 사막 뭐 이런 형태를 띠죠. 그러면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일도 좀 있죠. 문제 이제 동업이라든지 공동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욱 발전한다고 봅니다. 사업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더욱 좋아지기 때문에 매출도 뭐 상승하고요. 뭐 수입도 늘어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잘못된 문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올해는 문서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신설 관점에 잠깐 얘기해 볼게요. 12신설은 정유일주 중심으로 일사년 12신설은 괴화론 관점에서 일단 보면, 일단 올해는 준비된 사업을 시작하는 운이다. 비용 지출이 많긴 하지만 수입도 늘어나니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죠. 자, 이성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좋은 관계 유지하는 운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올해 결혼을 결정하는 해다. 다음에 이제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 하락하는 시기가 있는데, 먼저 상승하는 시기. 운세가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 9월, 10월. 하락하는 시기는 양력 3월, 4월. 이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정축일주가 남아있죠. 정축일주. 정축일주가 나무 모양이 뭐냐면 윤하수라고 해요. 윤하수. 복둥하죠. 자, 그러면 정축수가 수국화해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는 해다 이렇게 보죠. 정축수가 을사화를 만나는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더 가깝고 수월하기 때문에 정축일주는 올해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다음에 정축일주가 4년을 만났는데, 이 4년을 만나면
포기했거나 불가능했던 일들이 행운이 따라줘서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올해는 재물운이 좋은 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는 또 이성운도 괜찮죠. 새롭게 만나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 유지하고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만나고 있던 사람 문제가 있으면 올해 또 이별이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는 말이 표현이 이상한데, 이별운도 있다. 아닌 건 정리한다. 정리한다. 이런. 그러니까 아닌 짝을 굳이 끌고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다음에 12신살 관점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12신살 관점은 이제 정축일주를 중심으로 을사년 12신살을 개화론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자, 이런 운에는 업무적으로 기능기술, 제주재능 관련이라든지, 종교, 철학, 예술 관련,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올해 크게 발전한다. 자, 재물운도 좋기 때문에 고정수익 쪽으로 부가수익도 좋습니다. 다음에 운세가 상승하는 달, 하락하는 달이 있는데, 상승하는 시기는 양력 5월, 6월이고요. 하락하는 시기, 조심해야 하는 달은 양력 11월, 12월입니다. 이때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2025년 을사년 정화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항상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